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35세에서 45세대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돈 없어도 살아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지금 현재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샤론 코치 TV의 가장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즈. 자, 오늘은요, 숭실사이버대학의 이호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자, 우리 그동안 교수님한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조금 진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호선 교수님의 강철 체력을 절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이호선 교수님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화의 속도가 점점 빠르다는 거 느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면 대답하기 좀 곤란합니다만 너무 당연한 거 그냥 얘기했죠? 이렇게 오피셜한 멘트를 드리자면 어머 여전하세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이호선 교수님이 아마 이 학계에서는 네네. 노인 상담의 최고 권위자시죠. 뭐 부끄럽지만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렇죠. 네네. 굉장히 빨리 이쪽을 공부를 하셨죠. 네. 제가 사실은 이 노인 상담이라는 영역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사실 노인 상담을 원래 원해서 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저도 아동 청소년을 워낙에 오랫동안 상담도 하고 연구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 여러 이제 보고서를 쓸 기회가 생겼는데 네. 노인에 대한 연구를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료도 없고 책 한 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찾아봤는데 이건 필요한데 그게 없다. 그럼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년으로 해서 노년과 그 부부 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묶어가지고 노년과 부부. 네.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박사 논문을 쓰자마자 얼마 안 돼서 한국 노인상담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열게 되었고 네.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노인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방송국에서 전문가를 찾다가 저랑 이제 인터뷰가 됐고 제가 또 뻐꾸기가 좀 되잖아요. 너무 좀 싹스러운데요, 네. 뻐꾸기는? 근데 뭐 현장 전문가가 사실 네.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노인 상담이라고 하는 그 본격적인 전문 서적을 제가 네. 처음 쓰면서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노인 상담계에 새 장을 열었다고 맞아요. 자부할 합니다. 저도 뭐 교수님들한테 추천받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2011년도에 그 고려 사이버대를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기억상으로는. 그런데 그때 저도 뭐에 꽂혔는지 앞으로 이제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상담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해서 저는 사실은 일본으로 유학을 좀 가볼까 했었어요. 네. 그러는 찰나에 아는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기 권위자가 있다. 그때 이제 이호선 교수라 들었는데 저 남자인 줄 알았죠. 대부분 제가 50대 네. 중반의 남자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찾았죠. 여자하고 이렇게 이쁜 줄 알았으면 제가 얼른 찾았죠. 그래서 아씨 내가 뭐 이 나이에 남자한테까지 뭐 이러고 안 했거 사실이에요. 리얼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쪽에 정말 권위를 갖고 일을 하시는구나 했는데 자 요즘요. 정말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사는 특히 이 도곡동 대치동은 네. 노인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그 식당에 가보면 거의 80 넘으신 부부가 이제 식사 혼자 못 하시니까 식당에 와서 이제 정말 힘들게 수저들고 드시는데 그분들 시설 안 가시거든요. 네. 끝까지 있겠다. 근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도 자기도 우리가 밥해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같이 살자. 시설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문제들이 정말 발생하죠.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노년 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는 뭐 전 세계 화두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 중에 상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노인과 관련된 게 물론 제가 노인 복지도 하고 노인 상담도 합니다만 네. 제가 있는 학과가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예요. 네. 상담과 복지를 함께 하는데 네. 이걸 기독교적 세계관을 한 번 더 이렇게 담아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인 상담이나 노인 복지를 쭉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세계적인 화두인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의 이야기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맞아. 임박한 우리의 미래거든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직접적이고 특별히 이런 정서적인 영역을 잘 다루고 특별히 정신적인 영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네. 이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저는 굉장히 좀 암울하고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시점에 이 노인 상담 영역 중에서도 저는 노인 상담을 저는 상담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꽃이다. 네.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또 가장 낯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훈련하고 충분히 숙련되고 네. 그다음에 충분히 공부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어르신 한번 모시고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거든요. 어렵긴 하나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 또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고 네. 또 이미 이 노인 상담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실제 노인 상담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뭐 처음에 초기에 전공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일단 노인 문제를 이제 본다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립도도 있을 것이고 건강 문제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일이라든가 여가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몇 년 전에 그 BBC 방송에서 네. 예, 이호승 교수님하고 함께 그 다큐멘터리 찍은 거 제가 네. 방송에서 봤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그 바카스 아줌마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크게 노인 문제가 대략 뭐 이 정도면 되나요? 건강, 그다음에 재정적인 거, 그다음에 부부, 성, 일 또 뭐 있죠? 뭐 관계도 있죠. 아, 관계, 네, 그다음에 소통, 네.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아, 네, 건강에 들어가겠죠. 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좀 폭넓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이런 이혼에 관련된 황혼이혼 이런 부분들도 따로 이렇게 빼서 네. 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젊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생에 발생하는 모든 주제들은 당연히 노년기에도 일어나고요. 그렇죠. 다만 이런 부분들이 몸의 문제와 또 정신의 문제와 또 정서의 문제와 네. 그다음에 여러 사회적인 환경의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인 복지나 노인 이런 상담의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나 주제들은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며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모든 주제는 노인에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법적으로 노인이라는 건 대부분 만 65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복지의 차원에서는 행정적으로는 네. 65세가 맞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실제 노인이라고 하는 건 연금법에서는 이제 60세 정도를 생각하시면 연금에서는 60세. 그리고 예.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주관적 연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네.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내가 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다 달라요. 50대라도 나는 늙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네. 70대라도 뭔 소리야 이런 네.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 가지고 내가 노인이다 아니다 혹은 스스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또 행동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만 이 잣대를 댈 건 아니지만 일단 행정적으로는 65세 이상을 그렇죠. 이야기하죠. 보통 지하철이 무료다, 아니다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뭐 환갑잔치 하고 뭐 10년, 뭐 길어야 뭐 15년, 20년. 요즘은 환갑잔치하면서 다시 인생이 30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61세에서 대부분 91세까지도 기본적으로 많이.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들을 보니까 80에서 85세 이상 되면 대부분 병원 신세를 만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와상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젊은 어르신들도 물론 많죠. 이를테면 뭐 60 정도 돼서 환갑잔치 얘기 나오면 어르신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새는 애들도 잔치하냐 뭐 그런 데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제 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또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오래 살게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한계들은 있어요. 네. 마치 우리가 영원히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없는 것처럼 가임 여성들의 가임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년이 됐을 때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85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와상 상태라고 하는 누워 와상 계시고 상태, 네. 아파서 고통스러워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계시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거는 워낙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오늘 이호승 교수님하고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TV를 보는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35세에서 45세가 메인 시청자층이거든요. 근데 제 나이가 올해 58세잖아요. 그럼 저는 65세가 되려면 끼켜도 7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65세 이후에 미니멈 20년에서 30년 정도를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전문가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 나는 뭐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25세에서 35세 아니면 35세에서 45세 자 50대 전후로 우리가 아이들 자녀 양육과 입시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까? 자 그런 조언 좀 부탁드려요. 네, 예. 일단은 58세세요? 네. 그렇게 나이가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저는 정확한 진짜요? 나이는 몰랐는데 예. 그 호선쌤하고 저하고 그때 호선쌤이 왜 호적이 조금 더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돼 예, 있죠. 예. 어리게 돼 있죠. 예. 그때 기준으로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교육위원회 할 때 10살 차이, 9살 차이였었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실제로는 아마 몇 살이죠?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자, 깜짝 놀랐는데 네, 네. 이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뭐 젊어도 늙고요. 늙어도 더 늙습니다. 이런 세상이 됐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렇죠. 뭘 준비해야 네. 잘 늙는 거냐. 그런데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일단은 돈 준비하셔야 됩니다. 돈, 1번 돈. 돈 준비를 하시는데 돈 준비 어떻게 할 거냐. 되게 중요한데 왜 지금도 비지산더미인데 무슨 놈이 애들 키우고 뭐 대출 갖고 나면은 뭐 내 입에 장 하나 찍어 넣기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에 스타벅스 값만큼만 있으면 사실은 재테크도 가능하고 사실 노후 준비도 가능하거든요. 5,000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경제적 준비의 가장 핵심은 연금이에요. 연금. 네. 연금 우리가 보통 3층 연금 더 넓게 4층 연금 이야기하거든요. 3층 연금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연금 준비하고요. 개인연금. 예, 그다음에 은퇴할 수 있는 퇴직연금 준비하고요. 퇴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있어요. 국민연금. 그리고 네. 이제 4층까지 하자면 주택연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주택연금. 네. 이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주택연금이 뭐예요? 나중에 영모기지론 아, 네. 집 네. 맡기고 그 생활비 이제 받아가지고 쓰고 네, 나중에 네. 내가 이제 사망하고 나면 그 집은 은행 거 그렇죠. 혹시 뭐 내가 들썼다 그러면 은행 일부 가져가고 자녀들에게 일부 주고 뭐 네. 이런 걸 우리가 영모기지론을 주택연금이라고 최근에 부르는데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께 좀 권하고 싶은 건 국민연금 우리나라가 망해서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데 밑장을 빼서라도 국민연금을 주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가장 이율이 높을 뿐더러 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드셔도 괜찮고요. 제가 진짜 강추하고 싶은 건 개인연금이에요. 개인연금. 네. 스타벅스 커피 아니면 우리가 뭐 탐탐 뭐 어디든 가면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커피 한 잔 값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네. 이 개인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거저거 다 빼고 나면은 뭐 그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뭐 남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노후를 준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뜻이네. 한 달에 그쵸?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가 네. 1년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120 이상 에서 만들어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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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게 한 10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꽤 되죠. 그런데 네. 우리는 이 연금이라는 게 실제 일정 금액만큼을 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돈을 받는 건데 늙어서 나이가 충분히 들어서 이걸 들으면 일단 낼 돈도 많지 않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그렇죠. 35세에서 맞아요. 45세 가장 좋은 시기고요. 아, 35세, 45세. 예, 그리고 이 시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커피 값이라는 게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끝나고 나면은 학교 앞에 떡볶이집에서 코 묻은 돈으로 컵볶이 먹잖아요. 네. 요 컵볶이 값으로 그 주인은 건물이 빌딩이 2개예요. 그렇죠. 그게 연금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뭐 한 달에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35세에서 45세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돈 없어도 살아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네. 지금 현재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안 죽는 세상에 지금 살게 됐어요. 네. 죽고 그러면 싶어도 못 일단은 죽어요. 하루에 5,000원씩 네. 능력에 따라서 월 10만 원에 15만 원은 개인연금을 든다. 네. 두 번째 국민연금. 저도 국민연금을 네. 제가 낼 수 있는 최고 금액까지 들거든요. 네, 네. 예, 그 여러분 괜찮은 거래요. 그리고 그럼요. 강남에서는 일부러 더 많이 든대요. 그쵸. 전업주도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고이율이거든요. 그럼요. 여러분이 아마 어떤 금융기관보다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해놓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주택연금은 또 이제 추가로 되는 네네. 거죠. 자연스럽게. 자, 일단 연금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요. 연금 만드신 다음에 연금만큼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전테크. 정. 아, 우리가 정. 초코파이 정? 네, 돈으로 네. 하는 전테크를 했다면 이제는 정테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정테크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최근에 이혼율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시죠. 네. 요새는 연금 분할도 있기 때문에 이혼한 다음에 연금 받아서 혹시 또 쪼개가지고 받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렇게 빈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가능하면 부부가 한 집에서 연금을 가지고 아껴서 쪼개서 그냥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게 가장 높은 가성비인데 문제는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게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35세에서 45세는 한참 애들 키우는 시기잖아요. 네. 우리가 뭐 샤론 TV 보면서도 내 아이에 대한 교육 여러 컨텐츠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 행복을 만들어줄까, 내 아이의 행복을 만들어줄까 이걸 고민하시는데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얘네들이 나중엔 떠난단 말이에요. 그럼요. 아이들이 우리를 부양할 시기도 이제 영원히 끝났어요. 네. 그러면 나와 함께 내 생애를 마감하고 좋은 삶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역시 배우자예요. 그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또 재혼은 또 3혼 쉽지 않습니다. 왜냐? 뭐 또 시작해야 돼요. 귀찮아요, 아주.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네.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3혼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긴 합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어쨌든 지금 있는 배우자와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높은 가성비인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배우자와의 관계를 좀 확충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네. 지금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몰라요. 퇴직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저는 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이 아이들 어떻게 할까 진로 상담하시잖아요. 네. 진로 상담처럼 우리의 진로를 한번 좀 상담받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상담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받는 게 아니라 삶을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부부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면 더 큰 미래, 좋은 미래를 같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생애 진로에 대한 상담을 한 3회기에서 5회기 정도 한번 받아보시길 저는 권해드리고요. 정테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젊었을 때 힘들 때 서로에 대한 추억을 많이 쌓으면 나이 들어서 돈 못 벌 때 서로가 지루해질 때 그 추억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추억이 사는 내내 참 별로였다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들면 되죠. 그래서 네. 그런 여러 삶의 여정들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에 대한 네. 이 전문가의 조언이 함께 네, 들어간 좋은데요. 행복 로드맵을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꼭 네. 한번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게 취미 여가예요. 취미 여가. 취미 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취미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샤론 TV가 유일한 취미일 거예요. 진짜로. 홈쇼핑 아닐까요, 네, 혹시? 그럴 수도 있지만 의외로 취미를 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취미를 나는 그럼 뭘 취미에다 그 카메라도 사야 되나? 아니면 뭐 요새 유튜브 하는데 나도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컨텐츠도 없는데 고민하시죠? 여러분 저는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드려요. 인프라 이용하자. 예. 지역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네. 뭐 아니면 지역에 주민센터 있죠? 그럼요. 가보시면 보통 프로그램이 적게는 30개에서 많으면 100개가 넘어요. 그럼요. 가서 한 달에 이용료가 보통은 적으면 뭐 10,000원에서 무료도 많고요. 10,000원에서 30,000원이면 아주 떡입니다. 떡.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는 네. 서투른 강사가 올 수 없어요. 그럼요. 대부분 네. 다 아주 숙련된 강사분들을 많이 모시기 때문에 가셔서 저 뭐 배우시는지 궁금하시죠? 뭐 배우는지. 저 판소리 하고요. 저 탱고 해요. 지금요? 네. 저 시간이 있어요?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배우잖아요. 정말요? 그 저는 그걸 하는 게 너무 좋은 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청이 제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거 제가 인정했잖아요. 네. 목청 좋다고. 원래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 목청 자체가 성대가 아주 타고나게 그쵸. 이 국악이 맞는 몸이래요. 이 국악이 이 몸이 동양화야 몸이. 그래서 너무 재밌다. 예. 이런 그 새로운 영역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왜냐? 지금 still young 아직 젊거든요. 네. 여전히 젊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뭐 워라벨 아니면은 뭐 욜로 해가지고 해외로 많이 나가시는데 여행도 좋겠지만 돈 떨어지고 다리 아프면 실제 여행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때는 과학이 돕고 기술이 돕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끽할 수 있는 어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재미 네. 이게 바로 취미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으시다면 주변에 복지관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가가지고 네. 그 사회복지관 가가지고 판소리 배우고 하잖아요. 네. 시테크네요. 그죠? 네. 시간을 요- 잘 활용하는 거. 그렇죠. 네. 한 번쯤 가보셔서 그냥 이거 한번 해볼까? 싼데요. 뭐 PT보다 훨씬 싼데요. 저희 그 강의 중에서도
지역에 있는 여성센터, 예,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뭐 중구 여성프라자, 아니면 동네에 있는 세일센터 이런 데 다 이미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활용하시며 정말 한 달에 5만 원 이하로 충분히 그쵸. 예, 양질의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탱고요. 매력 있는데요. 아우, 네. 저 파트너가 허리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자, 첫 번째 돈, 정테크, 두 번째 정테크, 세 번째 시간. 예, 예. 힐링할 수 있고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자, 이 세 가지가 또 있나요? 일단은 요 세 가지만 하셔도 아, 제가 그래요? 볼 때는 200년간은 행복하십니다. 자, 그래요. 나이 들고 사실은 이제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이제 아들이 29이고 딸이 25이니까 자꾸 뭘 느끼냐면요. 섭섭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한 소리인데 괜히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야, 저놈들이 내가 돈까지 못 벌면 진짜 무시하겠다라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천하의 샤론이. 네, 야.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특히 아까 우리 왜 관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여유가 있어야지 자식 문제, 시부모 문제, 동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관계, 내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비법 없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도 뒤져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 내게 남는 거는 빈 가슴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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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생각해보면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뭐 누군가는 대화를 잘해, 누군가는 뭐 정말 성격이 좋아. 근데 중요한 건 나는 대화도 못하고 성격도 안 좋단 말이에요. 심지어 돈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이라도 사고 싶은데 돈도 없어. 근데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상대방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관계를 엮을 것인가. 네. 내 컨텐츠가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길을. 길. 그 길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연결을 마음과 마음이 혹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이 우리가 이제 그 히라보라 그러는데 보통 그리스어로는 호도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호도스를 제가 한자로 조금 바꿔서 조로자에다가 길도자에다가 복수형을 나타내는 영어 S를 써서 길을 좋아하는 길들 뭐 이런 식으로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칼럼을 쓴 적도 있었는데 그 말씀은 뭘 드리냐 내가 뭘 대단히 가져서 아니 뭘 이래서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랑 연결고리를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아내의 소리 뭐 이런 얘기 있잖아 너무 모르신다 근데 이 길을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딱 생각보다. 나에게만 관심이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나한테 와서 끄떡끄떡 해주잖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고개 끄덕임이 나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는 대단한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니면 성격이 좋은 사람, 안에 컨텐츠가 많은 사람, 아니면 대단한 경험이 많고, 아니면 뭐 여러 재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길을 내는 사람. 이 사람들이 멋지다. 정말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저도 그런 부분이 늘 부족해서 다른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저분은 어떻게 그 길을 내나 또 이 사람은 어떻게 길을 내나 저는 그걸 관심 있게 보거든요. 여러분 혹시 연탄길이라는 네. 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보시면 이철환 작가라고 제가 그분하고 함께 토크 콘서트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철환 작가가 그 길을 정말 잘 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길을 내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한 얘기를 뒤로 그랬구나. 그래서 그 부분이 이랬구나라고 해서 남자분이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러링 뒤에다가 이렇게 한 번씩 네. 받쳐주는 걸 진짜 네. 잘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아요. 뭐라냐면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하나씩 뭐라도. 꼭 쥐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맞아요. 저 어저께 우연히 KTX 서울역에서 이철환 작가를 또 만났어요. 그 저는 이제 가려고 작가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빨리 저보고 오래요.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거기 그 스토어웨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거기 가면 팔잖아요. 팔잖아요. 네.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네. 뭐가 먹고 싶냐는 거예요. 아니 안 먹고 싶다 그래서 그럼 저 물 하나만 할게요. 작가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자기 금방 먹었대요. 제 손에다가 직접 사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맞아요. 쥐어주더라고요. 맞아요. 이분은 물로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많은 내용이나 기술을 갖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길을 내는지를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나의 길을 내는 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길이라는 게 왜 우리 산을 가다 보면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수줍게 이렇게 많이 디뎌서 작게 난 길이 있잖아요. 그 끝을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샘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길 볼 때마다 참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정말 흐릿한 흔적을 갖고 이렇게 길을 냈구나 했을 때 그거는 과정이고 내공이고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를 만날 때 내가 빨리 뭔가를 만들겠다. 저 사람을 빨리 뭘 내 편으로 만들겠다 하면 길이 안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어찌 보면 약간 자연스러운 거 아니면 그 사람을 봐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나. 자, 아까 그 작가님도 사실 1,000원짜리 1,500원짜리 물 한 병이지만 그 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은 거잖아. 600원이었어요. 600원 죄송합니다. 너무 비싼 물 드신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뭐냐면요. 노후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죠. 불안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너무 나이 드는 것도 싫잖아요. 정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누가 생각이 나면 정말 너무 뻔한 사례지만 오드리 헵번. 네. 너무 여러분 다 아는 사례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만한 인물이 없어요. 정말 배우고 우리가 로마의 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쁜 옷 입었고 얼마나 예쁜 진주 목걸이 걸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후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짜글짜글 늙고 주름이 패였지만 그 미소 하나로 우리한테 큰 울림을 주고 갔잖아요. 자, 노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과하게 성형하지 말라. 과하게 보톡스 받지 말라. 그렇지 않아요? 티난다. 네, 네. 왜냐하면 안 예뻐요, 여러분들. 그거보다는 많이 웃고, 많이 밝게 하고, 정말 누구 하나 생수 하나 더 주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예쁜 얼굴인 것 같아요. 네, 샤론코치 TV에서는 정말 그런 사람 귀하다는 걸 우리가 서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추천하고 서로 칭찬해 주자고요. 자, 이호선 교수 예뻐요. 강연계 전지현입니다. 본인이 이 얘기하면 안티 많이 나오는 거 압니다. 그래도 여튼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재미있는 대화 우리의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 먼저 국민연금, 개인연금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남편 잘 만들어서 서로 달래가면서 서로 좋다 세뇌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저는 뭐가 좋았냐면 아까 국민연금 하나 가지고 이혼했을 때 나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밥통 하나, 이 집에도 밥통 하나. 정말 금액은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같이 살아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답이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의 콘텐츠가 노년의 콘텐츠입니다. 그게 맞아요. 21세기의 새로운 고령화의 핵심이고 콘텐츠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우리 이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 중요한 얘기 할 때 항상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얘기하십니다. 이것도 강사의 비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샤론코치 TV 전문가 꿀팁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호선 교수님과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정말 4일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나오실 건가요? 그럼요. 자, 약속하면서 다음에 또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짜이찐 안녕히 계세요.